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여기는 남성역 근처의 스타벅스인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찍었는데 오늘도 또 찍습니다. 일요일에 찍어서 일요일에 올리는 영상. 제가 약속드렸죠. 규칙적으로는 매주 월화수목금은 올리겠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면은 주말에도 올리겠다. 일요일도 올리겠다. 왜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포로 남성역이냐? 저희 부모님이 근처에 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채아 양을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페북에도 제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꼭지만 써놨거든요.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영상으로 찍겠다고. 그래서 일요일에 찍어서 바로 올립니다. 이거는 찍자마자 바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 법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뭘 팔고 뭘 어떻게 팔고 마케팅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루에 전화 통화를 한 미니멈 3-4시간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다 재택근무다 보니까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 친구들이랑은 이런 얘기라고 저 친구들이랑 저런 얘기라고 이 대화가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카테고라이징이 되게 명확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건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뿌리는 철학이거든요. 철학. 그러면 이제 이 철학은 가장 이 철학적인 부분을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분은 고 작가님, 거의 고 작가님과의 대화 60% 이상은 비즈니스의 철학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님들과의 대화에서의 30-40%는 한 20-30%는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철학적인 부분. 이제 직원분들한테는 제가 한 10%에서 5% 가끔 얘기해주고 뭐 글로 공유하지만 이 철학적인 부분은 언뜻 보기에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당장 이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하는 일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설계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이 엄청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돈을 벌자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 해서 돈 벌자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고민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요즘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장 토론을 많이 했던 게 대학입니다. 대학. 과연 대학이 필요한가? 이런 걸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대학과 20년 전의 대학은 같은 대학인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은 같은 것인가? 대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의 대학은 똑같은 것일까? 이런 거를 되게 철학적으로 토론을 해요. 이 되게 그냥 당장 돈이랑은 상관없죠? 진짜 돈이랑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거든요. 비즈니스 이제 철학이 완성이 되면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기 전에 철학을 먼저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학의 여러분 핵심 기능은 이제 뭐 교육 이런 게 나오겠지만 저희는 필터입니다. 필터. 대한민국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확실히 살아가는데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에서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맞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업이 채용 프로세스가 되게 우후죽순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일단 안전빵으로 대학에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노력을 선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면은 그 대학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충쳐서 뽑아서 써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더라 해서 대학에 의존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필터링 과정이 꼭 우리가 등록금을 내야 되고 그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서 4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필터링 과정을 우리가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겁니다. 또 이제 다른 철학을 하나 얘기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되게 도덕책이나 나올 것 같은 얘기죠. 뭐 윤리책이나 나올 것 같은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윤태용 이사랑 학교 선배님을 옛날에 이제 공공학번 선배를 하나 만났는데 이 형이 되게 정부 요직에 지금 5급 공무원이고 이제 4급 진급 대상자인데
4급 진급 대상자인데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스카우트 하고 싶어갖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옛날에 그 형이 6, 7년 전에 만났을 때 그래 그 형한테,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제 이제 퇴사 막 해갖고 입에 풀칠하기도 바쁠 때였습니다. 제가 그 형한테 말한 게 있었어요. 나는 형 반드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를 만들 거라고. 왜냐면 내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재택근무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이게 돈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돈 이상의 값어치를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형이 당시에 공무원 치고도 돈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되게 진급을 빨리 해서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형한테 되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형은 연봉 예를 들면 6천 받으면서 막 진짜 막 이렇게 쥐어짜는 쪼이는 삶을 살고 싶어? 아니면은 연봉 4천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어?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형이 자기 회사에 가갖고 자기 동료 직원들한테 이걸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한 6, 7명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의 다 이제 거기가 되게 엘리트 집단인데, 지금보다도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내가 되게 알찬 삶을 살 수 있다면은 6천을 포기하고 자기는 4천을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엘리트들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는 더비도 재택근무가 됐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희 직원들이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전 직장에서 연봉을 2배로 주면은, 지금 받는 연봉이 2배를 주면은 가겠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더 이제 공통분모 철학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상관없이 공통분모의 철학이 있는데, 윈이 1개냐 2개냐 3개냐를 따집니다. 윈이 하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윈이 2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규모의 경제까지 가면은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냐면은 단가를 떨어뜨리면 되니까요. 근데 윈윈윈은 우리도 잘 되고 고객도 잘 되고 이 세상도 잘 돼야 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효과가 노력은 여러분 규모의 경제를 죽어도 못 이깁니다.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에서는 더 큰 규모가 들어오면은 자본은 자본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은 큰 네트워크가 작은 네트워크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철학적으로 이게 윈 모델이냐 윈윈 모델이냐 윈윈윈 모델이냐,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윈윈윈 모델을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윈 모델은 안 합니다. 최소한 윈윈이 돼야 됩니다. 윈윈이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윈윈윈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모델은 다 윈윈윈 모델, 트리플 윈 모델입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서는 회사라는 거는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윈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언정, 근데 멀리 보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그러면 윈윈을 하면서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윈윈이 돼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쌓이면은 빨리 거기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윈윈윈 모델, 트리플 윈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 고민이 없으면은 저는 비즈니스는 10년 이상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걸,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거의 이거 갖고 매일 토론을 해요. 매일. 즐겁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영어 첨삭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 영어 첨삭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수급하자, 이게 보통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하나의 유기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히든 에셋부터 파악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숨겨진 자산 중에 지금 만들어진 모델과 합쳐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델에서 유료 보안제와 무료 보안제를 구분합니다. 어떤 거를 무료 보안제로 갖고 어떤 거를 유료 보안제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식당을 하던
뭐 커피숍을 하던 어떤 장사를 하던 뭐 B2B를 하던, 그러니까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을 하면은 여러분이 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판매 방법과 마케팅 방법과 영업 방법을 먼저, 그게 당장 솔루션이 없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마련해야지.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망한다. 근데 보통은 식당 차려놓고 어떻게 홍보할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뭐예요? 공실이 발생해요. 식당을 차리기 전에 먼저 내가 식당을 차렸다는 가정하에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홍보를 할 거고 어떻게 팔 것이고 이거를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안 하죠. 다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죠. 그게 비즈니스를 아주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우리 이사님들이랑 거의 뭐 5-60%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글로 썼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건 약간 철학, 이게 약간 이건 1.5단계야. 그러니까 1단계가 철학, 2단계가 비즈니스 모델이면 이건 1.5단계에서 1.6단계 이런 것 같은데, 비즈니스 모델이 과정을 파는 장사인지 결과물을 파는 장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결과물을 파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데 과정을 파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과정을 잘 팔면은 어떻게 되죠? 과정을 잘 팔면은 그 과정을 구매했던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걸 팔아도 고객이 될 확률이 높고 입소문이 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문이 절로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 1단계랑 2단계랑 합쳐졌을 때 나온 저희의 주의가 진실 중심주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객 중심주의, 제프 베조스의 말대로 가면은, 예를 들어 초콜릿을 팔았을 때 초콜릿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르게 배송이 되면은 그거는 제프 베조스의 모델, 고객 중심주의에서는 성공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진실 중심주의로 가면은 뭐다? 거기 이제 저희가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 상태가 당뇨병이어서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면은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안 파는 게 정답이고, 최소한은 그 사람한테 초콜릿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최소한 말이라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고객은 뭐 초콜릿을 선택해서 저희한테 안 파는 저희한테 불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우리 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을 만족시킨 회사와 그다음에 아니면은 단기적 관점에서 고객을 만족시킨 회사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초반부에는 당연히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기적 관점을 가진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게 사실상 이제 철학은 되게 좀 큰 회사를 하려면은, 근데 뭐 작은 회사도 뭐 철학이 있으면 좋긴 좋겠죠. 왜냐면은 철학이 있다는 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랄까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되게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적 동기가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 철학이 가치관이 돼서 내 가치관에 부합한다는 거는 내 내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를 하셔도 철학을 정립하시면 훨씬 더 롱런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어갖고, 요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냐. 그래서 여기서 프로덕트 커넥션이 뭐가 있고 펑셔널 커넥션이 뭐가 있냐, 기능적 연결이 뭐가 있고 제품 연결이 뭐가 있냐, 이런 거를 다 차곡차곡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여기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질 히든 에셋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거를 봤을 때 묶고 더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실패 비용 계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안을 수 있는 실패는 얼만큼인지, 내가 지금 가용 자원이 얼마고 내가 가용 시간이 얼마인지. 저랑 김지현 팀장님이랑 이제 팀장급에서는 맨날은 아니고 아주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직원들의 잉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한다고 그냥 보통으로 여겨지는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이 충족은 되진 않습니다. 그때 잉여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unexpected한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항상 잉여 시간이 대비가 되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차근차근 설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한 게 아니라 아이템 하나 갖고 돈 벌어보자. 그건 아까 철학으로 올라가면은 윈윈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윈 모델만 만든 겁니다. 아이템 하나 갖고 내가 돈을 벌어보자면 윈 모델입니다. 일단 왜 고객을 여러분은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PD 분들이랑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거,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분들이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전사들, 그다음에 여러분과 접점이 가장 많은 우리 PD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실천 강론입니다. 이제 디테일들, 뭐 이 영상에서는 이 디자인이 옳은 건가,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실천 강론이라는 거는 특히 복잡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때 말하기는 저희는 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복잡계 저희가 누가 승리하는지 알려드렸죠. 오랜 시간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승률이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제 복잡계에서 승리자죠.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해보면 이 비즈니스는 접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천 강론을 이걸로 바꾼다. 이렇게 저희가 실천 강론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강론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철학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실천을 하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 간에 자기 납득이 안 되는 거는 하면은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 납득이 돼야 됩니다. 자기 납득이 가장 우선시 돼야. 왜 자기 납득이 중요하냐? 해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복잡계는 10개 중에 2개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가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냅니다. 9번은 실패할 건데 왜 자기 납득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실패를 8번 연속 견딜 자신 있습니까? 못 버텨요. 근데 이게 자기 납득이 되면은 8번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번에 만족했어. 근데 여기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항상 메타인지를 일깨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한 논리적 납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한 PD님이랑 저랑 토론을 했는데, 왜냐면은 PD님들이 서평을 썼을 때, 제가 서평을 썼을 때 팔리는 비율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 하니까 저희 PD님이 말하시는 게 그거예요. 박사님은 인플루언서여서 그렇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서 제가 택도 없는 소리가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죠. 왜? 그러면 너 말이라면은 내 브런치를 그러니까 내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라고. 웃기는 소리인 게, 내가 광고 집행을 할 때 60대부터 하거든요. 그 사람은 신박사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필명으로 써서 그냥 브런치를나 뭐 블로그를 돌려도 똑같이 많이 팔립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심지어 그 정도까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PD님 블로그에다가 제 글을 실어서 돌리면은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얘가 아직도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전히 그래도 박사님 인플루언서가 아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납득을 시키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블랭크죠. 블랭크가 이제 뭐 나쁜 베개, 나쁜 뭐 매트리스 팔아갖고 욕은 많이 먹었지만, 일단은 매출을 1,000억을 낸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SNS, 이제 블랭크의 성공은 페이스북의 성공입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성공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많은 전문 리뷰어한테 대차에 까였죠. 근데 그러면 거기가 매출을 1,000억이나 냈는데, 그럼 거기 어떤 인플루언서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안 나와요. 다 일반인들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 컨텐츠가 좋으면 그걸 보고 구매를 합니다. 어떤 폼에,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블랭크가 한 실수가 뭐예요? 이미 그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성공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유튜브의 전문 리뷰어들한테 가면서 이게 대차게 까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 이게 좀 그 컨텐츠에 나오는 것만큼 효과가 없구나. 베개도 그만큼 좋지 않구나. 매트리스도 좋지 않구나.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샤워기인가? 그거는 좋은 리뷰를 리뷰어들한테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제품도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팔리는 거죠. 근데 블랭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안 되니까 홍진영이라는 모델을 써서 그 베개도 팔고 매트리스도 팔라고 이제 통합으로 팔라 그랬는데 어때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루언서를 써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컨텐츠를 봅니다. 컨텐츠 사람들은. 네. 그래서 어떻게 바이럴이 되냐 그 싸움이지.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인플루언스가 성공을 하면은 예를 들어 또 로크미디어에 좋은 예가 있어요. A급 작가가 한번 터지면은 어때요? 다음의 작품도 A급이 돼야 되고 매출가 입장에서 몇 억이 나오고 몇 억이 나오고 몇 억이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로크미디어에서 가장 대작을 쓴 달빛 조각사 작가님도 다음 작품이 망했습니다. 망작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A급 작가였던 분들이 다음 후속작이 다 안 터지면서 로크미디어가 장르 문학에서 위기를 겪었었는데 로크미디어는 복잡계 전략에서 잘 짰죠. 무명 작가한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작가님의 제자가 하나 대박을 내고 심지어는 어느 경우도 있냐면 어떤 지방에 어떤 이제 이분은 직업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특정 직업을 하시는 분이 대박을 낸 거예요. 대박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왜냐면 직업을 밝혀달라지 말라고 저희 회사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박을 낸 거예요. 완전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년에 막 수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여행이 아니라 결국에는 스토리 라인을 보는 겁니다.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1시간의 토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납득이 되는 거죠. 자기 납득. 이렇게 자기 납득이 한번 되고 나면은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더욱 같은 시간이라도 밀도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단계 철학,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강론, 비즈니스 실천 강론. 요거에 대해서 그 위치에 맞게, 자기 포지션에 맞게,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되게 깊게 토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거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버나 저렇게 버나 많이 버는 사람 널렸는데요.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 널렸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많이 버는 사람 널렸는데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예로 들어있던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도 저희가 총동기 이론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저희가 그 훌푸드보다도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잘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동체랑도 함께 상생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은 윈윈윈 모델, 트리플 윈 모델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에서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자영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주제 넘게 제가 상장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그러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 장사꾼일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경험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각대를 안 갖고 와갖고 이거 들고 찍느라고 팔 진짜 저려서 뒤질 뻔했어요 진짜. 근데 여기 의자에다가 대고 찍어갖고 팔 아파 죽을 뻔했네. 아무튼 제 오늘 노력을 스스로 칭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좋은 일을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